안녕하세요. 회사 몰래 유튜브하는 현직 케미컬 개발자 디테일링 알케미스트입니다. 저번 영상이었던 전처리에 이어서 오늘은 폴리싱과 유리막 코팅을 거쳐 차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인사말 스킵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처리한 다음날 다시 바로 온 거라 사실 물만 뿌려도 되지만 그래도 찝찝해서 세차장 폼을 한번 덮어주고 고압수로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혹시 저와 다르게 며칠 혹은 일주일 이상 지나 다시 오셨다고 해도 전처리 후 임시로라도 코팅을 해놓았고 스크래치가 나도 폴리싱을 할 테니 세차에 너무 많은 시간 쏟지 마시고 폼을 덮은 후 바로 미트질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먼지만 제거해주세요. 드라잉 타월로 물기를 가볍게 제거해주면 간단하게 폴리싱을 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폴리싱 초벌 강도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가운데 경계를 표시해주고 일단 절반만 폴리싱을 진행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반을 나누는 이유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폴리셔의 회전 속도와 몇 번 반복 작업을 해야 하는 깊이까지 스크래치가 나 있나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부분을 한번 작업하고 확인하고 또 작업하고 확인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스크래치가 가장 많은 본넷이나 트렁크에 작업을 하면서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라는 기준을 잡고 그 기준만큼 일단 작업을 한 후 상태 확인을 해서 부족하면 조금 더 하거나 합니다. 딱 봐도 스월마크의 깊이가 깊어서 폴리셔는 유선 제품으로 가지고 왔고 패드도 가장 연마력이 강한 양모 패드로 챙겨왔어요. 자, 상태를 볼까요? 3번 반복 연마에 몇몇 깊은 스크래치만 별도 제거. 이렇게 조건을 잡으면 되겠네요. 스월마크가 워낙 많다 보니 일부분을 소형 폴리셔로 어느 정도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자 해봤는데 전 솔직히 거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물론 힘이 약하니 이 정도로 전체 폴리싱을 돌리는 건 미친 짓이고 제가 사용한 컴파운드가 사실 입자 사이즈가 중벌 수준인데 패드를 더 단단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컴파운드를 입자 더 큰 것으로 교체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은 조건이 있다면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찾은 조건으로 스크래치를 우선 제거해줍니다. 조건대로 밀어보고 상태 봐서 한 번 더 밀어주거나 하면서 우선적으로 스월마크만 모두 없애주면 돼요. 간혹 경험 없으신 분들 스크래치 제거는 했는데 광이 사라지면 깜짝 놀라시는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연마가 잘 되었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깊은 스크래치는 적당히 희미해 질 정도만 작업을 해주세요. 너무 욕심내다가 클리어 코트 많이 까가먹을 수도 있으니 필요 이상의 작업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 놔도 사실 거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손상이 심각한데 사실 이 정도면 샌딩 페이퍼로 갈아내고 다시 폴리싱을 해야 하지만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면 헤드라이트의 코팅층을 싹 다 깎아내는 거라서 금방 다시 뿌옇게 변할 수가 있어서 최대한 손상된 부분만 좀 더 희미하게만 만들어줬어요.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같은 방식으로 모든 스크래치를 제거해줍니다.
영상으로는 금방 보여드렸지만 사실 스월 마크가 너무 깊어서 이날 초벌만 4시간 걸렸어요. 이날은 초벌까지만 하고 저번 영상에서처럼 임시 코팅 후 마무리했답니다. 마지막 날도 폼 뿌리고 고압수로 먼지 제거 후 바로 광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본넷 절반만 먼저 광택 작업을 해봤어요. 광택, 그러니까 말벌 작업은 초벌에 비하면 연마를 아주 조금만 시키면 되다 보니 초벌에 비해 월등히 빨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유선 폴리셔라면 초벌했던 속도로 한 번씩만 쓱쓱 지나가도 이렇게 광택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인 후 초벌 과정에서 커다란 찍힘 자국과 녹이 슬어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원상 복귀까진 못 시켜주고 녹만 최대한 제거해줬어요. 녹을 이렇게 두면 점점 안쪽으로 녹이 슬어가면서 도장이 떨어져 나갑니다.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녹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 위에 유리막 코팅을 해주면 녹이 퍼져나가는 걸 늦출 수는 있어요. 반복 작업해서 녹을 최대한 빼줬습니다. 오래된 테이프 자국과 스티커는 타르 제거제를 뿌려주고 살살 밀어서 제거해줬어요. 이제 모든 부위에 광택을 내줍니다. 광택을 내다가 보지 못하고 지나친 스크래치가 있으면 지워주기도 하고요. 광택 작업은 1시간 만에 빠르게 끝낼 수 있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임시로 코팅제를 올려놓기도 했고 더 확실한 코팅을 위하여 가볍고 빠르게 유막 제거 한 번 더 해주고 유막 제거제와 컴파운드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알칼리 폼을 한 번 더 덮어주고 스펀지 밑으로 문지르며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에어건과 드라잉 타월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물기도 꼼꼼하게 제거해주세요. 이제 코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일단 유리발수 코팅부터 해줄게요. 모든 유리에 코팅제를 바르고 마른 타월로 한번 닦아준 후 탈지제를 뿌려주며 잔사를 제거합니다. 일단 가장 심각했던 플라스틱 부위부터 유리막 코팅으로 복원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드레싱으로 해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변색이 돼버려요. 이렇게 심한 곳에 유리막을 사용해주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한번 코팅했을 때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반복 코팅하거나 코팅 후 닦아내지 말고 천천히 자연 건조시키시면 웬만한 손상은 다 가려집니다. 너무 작아서 어플리케이터를 작게 써도 안 들어가는 부분은 극세사 천에 약품을 묻혀서 길쭉하고 얇은 도구로 쑤셔주시면 됩니다. 이제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줍니다. 약품을 충분히 보충해가며 한 번씩 슥슥 발라주시고 일반적인 세단 본넷 반판에서 한 판 정도 코팅 후 버핑해주시면 됩니다. 버핑은 세차장에서 2번, 밖으로 나가서 자연광 아래서 잔사 확인하며 1번, 총 3번에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잔사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어와 휠의 드레싱젤을 코팅해줍니다. 저는 휠 코팅을 따로는 거의 하지 않는데 휠이 워낙 오염이 빠르기도 하고 휠 클리너로 매번 닦아주다 보니 따로 코팅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휠은 그냥 타이어 드레싱을 해주면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3일에 거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도 하루 만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시간을 들여 작업도 해봤지만 사람의 체력과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하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럼 작업 전후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답변 드리는 대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